여러분, 잠깐만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던 시대에 오직 입으로만 수천 명을 울리고 웃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하나에 사람들은 웃고 울고 심지어 너무 몰입한 나머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죠. 실제로 어떤 팬은 흥분한 나머지 칼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수의 놀라운 실체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전기수라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전기수는 지금으로 치면 배우이자 성우, 그리고 유튜버 같은 존재였죠.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직업이었지만 단순히 글을 읊는 낭독자가 아니라 감정과 연기를 모두 표현하는 진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선의 중심 한양 거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기수가 길거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청중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들어 전기수를 찔러버린 거예요. 네가 김자점이었어 라며 소리쳤다고 하죠. 그날 전기수가 읽고 있던 이야기는 임경업전이었습니다. 충신 임경업이 간신 김자점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장면이었는데 전기수의 연기가 너무나도 사실적이었던 겁니다. 듣던 이가 그만 현실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기수를 악당으로 착각해버린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영화관에서 악당을 보고 분노한 관객이 스크린 속 배우에게 달려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실학자 이덕무가 직접 책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전기수들의 연기력과 몰입도가 대단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전기수는 단순한 낭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세상을 움직인 예술가였습니다.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한 사람 안에 수십 명의 인물을 불러냈습니다. 남자 목소리를 낼 땐 낮고 묵직하게,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면 섬세하고 부드럽게, 때론 진짜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몸짓으로 연기를 더했습니다. 칼싸움 장면에서는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칼처럼 휘둘렀고, 춤 장면에서는 어깨를 흔들며 리듬을 살렸죠.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완벽한 1인 연극이었습니다. 외모와 복장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전기수들은 항상 하얀 한복에 유건이라는 검은 모자를 쓰고 한 손엔 부채를 들었죠. 유건은 원래 양반들이 쓰던 모자인데 전기수들이 일부러 착용했습니다. 나도 지식인이다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일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명 전기수 김기수는 1일에는 광통교, 2일에는 수표교, 3일에는 배옥회장을 돌았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인기 유튜버들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팬들이 언제 어디서 공연이 열릴지 미리 알고 찾아올 수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전기수의 공연은 무료였습니다.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요전법이라 불리는 전기수만의 비밀 수입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요전법이란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절정 부분에서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용궁에서 나와 아버지를 만나기 직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음 전기수는 딱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거기서 끊으면 어떡해? 라며 동전을 던졌죠. 동전이 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면 전기수는 그제야 다시 입을 엽니다. 지금으로 치면 넷플릭스의 다음화 예고편, 웹툰의 유료 결제 시스템 같은 개념이었죠. 이미 18세기 조선에서 구독 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절 조선은 소설의 나라였습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모두 소설을 즐겼죠. 영조는 구운몽을 읽고 극찬했으며 사도세자는 중국 소설 서유기, 수호지의 그림책을 수집하고 추천사를 직접 썼습니다. 이 소설 열풍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새 책점이라는 책 대여점이 생긴 거죠. 책이 비쌌기 때문에 빌릴 때는 반드시 담보를 맡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양반집 아가씨들이 비녀와 팔찌를 팔아서 책을 빌릴 정도로 소설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책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바로 전기수였습니다. 그들은 글을 모르는 평민들에게까지 문화를 전파한 진짜 대중 엔터테이너였죠. 전기수 공연장은 신분의 구분이 사라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교류하는 마을의 커뮤니티였습니다. 하지만 정기수의 인기가 너무 커지자 이를 불편하게 여긴 이들도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조 임금은 소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죠. 그는 관리들이 야근 도중 몰래 소설을 읽는 걸 발견하자 책을 불태우고 그들을 지방으로 내쫓았습니다. 정조는 소설이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고 학문에 집중해야 할 이들이 공부 대신 허구의 세계에 빠지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박지원 같은 학자도 이 여파로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소설 열풍은 식지 않았습니다. 정기수들은 여전히 장터 곳곳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다시 모여들었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울고 웃으며 서로의 감정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결국 전기수는 이야기꾼을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나누는 선생이었고 문화를 평등하게 나눈 예술가였으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나요?